한지영 키움증권의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영 연구원님께서는 네. 무려 지금 한 50페이지쯤 되나요? 45페이지에 네. 8월 월간 전망 오늘 네.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고요. 올라갔어요 이거? 네, 저희 네네. 게시판에 인포맥스 라이브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도와 경계 사이라는 제목을 네. 썼어요.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안도와 경계 사이? 네, 쓴 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예요. 지금 저희 그래서 2400 이제 거의 50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약간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안도감과 좀 환희가 있는데 그래도 안도와 환희 사이라고 안 하고 안도와 경계 사이는 뭘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경계라는 건 사실상 그냥 그 8월 달만 놓고 봤을 때 8월 말 정도가 한번 경계감들이 높아지는 시기고 사실상 9월부터는 다시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저희 입장에서 9월이면은 되게 장기니까 이제 8월 달 정도만 놓고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모로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안도와 경계 사이 지금 너무 들떠 있지도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자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죠, 대표님? 네. 그러면 쓰신 분이 여기 계신데 왜 저한테 해석을 해주시죠. 그럼 해석. 자, 안도는 네. 건축가고요. 네. 네. 경계는 네. 죄송합니다. 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안도해도 종목 될까요?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 8월 달은 좋은 장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이게 딱 맞는 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네. 요즘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운동해야 돼 이거. 네. 자, 오늘 뭐 움직여야 되나라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30분도 아니라 막 퍽퍽퍽 막 튀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주도주가 이거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섹터 안에서 막 주도 막 그러면서 이런 때 매매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님? 이럴 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엇박자 안 타고 그냥 스윙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그냥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스캐핑 같은 거 하기에도 되게 좋은 장세이긴 한데. 전문 용어 막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 되게 좋은 장세인 것 같긴 한데 직장 웬만한 이제 전업 투자자들 아니시면은 직장인분들이나 일반 생업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장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한 종목이나 한 두어 종목 잡고서 일주일 단위로 포트 교체하시는 게 지금 입장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올라오면요? 안 올라오면은 예, 올라갈 때까지 또 이제 기도를 해야죠, 저희가. 7개월째인데. 이제 내용 저도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럼요. 끝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왜 올라요, 대표님? 예? 지금 왜 주가가 계속 이게 어떠냐면 제가 보니까 네. 되게 오랜 기간 오른 것 같고 매일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지수는 꼴랑 15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정리하면 미국은 500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렇죠. 다들 15%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오른 날수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폭은 달라도. 폭은 달라도 이게 그러면 좋게 보면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매도세가 있어가지고 탄탄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자신감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좋은 거 갖다 써야죠. 근데 그다음에 날짜수 맞춰주는 게 어디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그래도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그러면서 미국만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돌아보면은 저 아시아 시장은 다 네. 비슷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이 탑입니다 요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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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코스닥. 코스닥 오늘 좋더라고요. 한 달 정도 기간 보게 되면 코스닥이 탑입니다 지금. 네. 나스닥과도 어깨를 견줍니다. 네. 이런 좋은 시장에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이유가 뭔지 여쭤봤는데 네. 갑자기 대답은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 거는 약간 안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진짜 최악은 지난 건가요? 저는 뭐 일단은 8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한 20분 능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네? 10분 능선이 끝이 아니고 20분 능선 정도까지 남았어요?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최악 정도가 지나갔다라는 게 지금 7월 말 이후로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오는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상이나 뭐 그 매크로 상으로 완전히 크게 바뀐 건 없는데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많이 그 분위기 반전, 호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대표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게 그 7월 중순에 미국 6월 CPI 발표가 났을 때 앞자리 9% 보고 그 이후에 그 코인이나 또 주식이나 상황 보면은 바로 장대 음봉 내리 꽂으면서 거의 나락갈 뻔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본장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 괜찮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닥 잡고서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숫자들, 데이터들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덜 나빠질 거야. 이 정도로 보는 게 이제 저는 그 7월 이후에 증시가 바닥 그 반등한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숫자를 보고 이 숫자보다 더 깜짝 놀랄 숫자는 이제는 안 나온다. 이런 안도랠리가 그렇죠. 그거를 거죠. 한국 시장에서 뭐 다 필요 없고요. 네. 딱 외국인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이 딱 돌아오면서 바로 분위기가, 돌아왔죠. 예, 네. 반전됐는데 또 그때 어떤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냐면은 파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선물이 지금까지는 현물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안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가 이번에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나오더니 6월 말부터 해서 이제 7월 중반쯤 들어갈 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그만큼 갖고 있었던 이제 누적 소매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14,000개 제 계산으로는 이 정도 지금 순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게 하루에도 바뀌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베이시스 자체는 한번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이거 만약에 또 역전돼서 약간 또 분위기 바뀔 때까지는 아직은 저는 이 파생시장 쪽에서도 조금 더 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오랜만에 지금 김민수 대표님 긍정적인 시장비를 좀 아니 저 원래 단기는 롱입니다 지금. 네, 뭐 아니 제가 되게 좀 시니컬한 사람이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물어보실 때 네. 오르면 좀 줄여야 되지 줄이자. 않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여쭤보신 오늘 것 오랜만에 같은데. 지난주랑 좀 톤이 약간 달라지셨어요. 아니 아직 20분 동선이 남았으니까요. 네, 그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단기에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네. 예, 그런 그 분위기로 몰아가는 장세가 아니라 매매하기는 훨씬 좋아졌다 이런 정도. 네. 예. 그리고 잘 걸리면 나도 상한가. 네. 뭐 이런 정도.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신 김에 삼성전자 네. 7만 전자 갈 수 있어요? 대표님은 지금 네. 삼성전자가 오를 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7만 전자 언젠가는 가겠는데 8월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가 가야지 코스피가 뭐 2,600 이상 가고 700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시장을 계속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형주는 살짝 조금 힘들지 않을까. 8월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바닥 잡고 올라온 거는 그 근거를 한번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얘네들은 더 빠질 여력이 없다. 이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계적인 이제 대형주 중심,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요인들이 힘입어서 7월달 이후로 올라왔고 6만 전자 회복했는데 아직 여기는 뭐 저 섹터 애널리스트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수요에 대한 부담, 재고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뭐 반도체랑 그다음에 PC, 스마트폰 이거 재고일수 분기 단위로 체크해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주가 완전히 반영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익 전망치도 보면은 지금 코스피 12개월이나 2분기나 혹은 3분기 이익 전망치 보면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 끌어내린 핵심 주체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 다 오히려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하향 조정의 분위기가 잘 바뀌기 어렵다라는 것도 역시나
이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이러한 것들이 덜 해소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목에서 게스트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반도체 보고서 쓰신 한상희 위원님께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아직 7만전자 아닌가요? 저는 당사자가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한국 반도체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반도체 산업 제가 보고서를 얘기할 쓰셨어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야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투자증권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우리 홍진채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걸 여쭤봤었는데 네.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물가가 발표가 돼요. 네. 7월에. 네. 근데 집은 이번 달에 물가는 많이 빠질 거로 다들 기대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많이 빠질 거라고 물가 기대할 때는 그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물가 나오면 박살. 네. 반대로 이번엔 정말 예를 들어 7월 10일에 나온 물가가 9%가 넘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막 겁먹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이러잖아요. 네.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꺾이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 꺾여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 주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당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안지를 어떨 굉장히 것 다뤘어요.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단기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때쯤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제 약간 방심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재료가 나와도 오늘 그 블러드 총재 얘기가 어젯밤에? 네. 어제였었죠. 네. 좀 더 악셀을 밟아야 되겠다. 예, 좀 눈높이 올려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이걸 보고선 우리 다 아는데 뭐 좀 더 올린 아니 이렇게 올리는데 더 올려봐야 뭐 0.25 뭐 0.5까지는 봐줄게 뭐 이런 분위기 쪽에서 네. 전혀 물론 이분이 투표권이 없으시대요. 네.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 쪽에서 뭔가 뒤통수를 약간 때릴 수 있을 게 뭘까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단기 추세를 바꿀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조정은 빌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 와봤자 하루 이틀짜리다 이렇게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우리 위원님 어떠세요? 예, 저도 비슷한데 약간 저도 원래 수학은 잘 못하지만 이번에는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한번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소비자 물가 지금 컨센서스가 8.8%니까 네. 6월 달에 9.1%였으니까 네. 컨센도 이미 피크아웃을 상정하고 있고 네. 사실상 지난달 6월 소비자 물가 발표 나고 나서 지금 거의 2주, 3주 지났는데 증시가 괜찮은 거는 이만큼 다 7월 달 소비자 물가에서 피크아웃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컨센에 부합하게 나오면은 잠깐 재료 소멸 인식, 차익 실현 이런 것들로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번 달에 주식 비중을 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네. 확률적으로 봐도 7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9%대 이상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8.8%대 이하로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네. 그걸 놓고 기대값 따져봤을 때 주식을 오히려 CPI 발표 내기 전에 줄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확대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도 네. 대체로 동감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또 이슈가 생겼잖아요. 이 대만을 둘러싼 그쵸. 미중 갈등. 이게 음. 약간 소강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네네. 이게 잔존한 리스크는 아닐까요? 이거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조금 막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다가 무사히 대만에서 출국한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여기도 저희가 물가 관련해서 변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대만 해협에 근처에서 훈련하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뭐 발사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 항모 끌고 와가지고 양국 간에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이러한 서로 격추는 안 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쪽에 물류망 마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대만 해협 쪽 지나는 컨테이너선 물량이 전 세계 컨테이너선 물량의 80%가 네.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공급난 지금 풀리고 있다가 다시 악화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는 지금 잠깐의 어쨌든 돌발 변수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직 거기서 물류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기에 좀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안 있습니다. 가겠다. 네. 대표님도요? 근데 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만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가견을 보여주신 우리 한상 의원님.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리포트 쓰실 정도면은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면, 네. 네. 저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8월 말까지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T4. 네. 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를 좀 자유롭게 놔둬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치고 그냥 너 따로 이제 중국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정말로 모르겠고요. 정말로 모르겠고 네. 그냥 이대로 우리는 할게요 이거나 네. 뭐 어떤 규제가 있어도 예외를 받아서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쓰는 예. 뭐 중국에서 쓰는 삼성전자 물량도 워낙 많은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나 네. 반도체 회사들도 중국에 많이 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결국은 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네. 미국에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 앞으로 신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러면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를 개발 못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실적이 안 나오고 걔네들도 고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도 미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네. 항상 이 실리보다는 네. 정치가 앞서는 시대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쪽에서 강요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님도 모를 것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니까 제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님 정도 급여를 주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계좌번호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이 평소에 갑자기 이렇게 툭 뭘 던지시면 이런 질문 던지시면 저는 마음에 이게 남아요. 이게 괜히 지금 다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주식시장이 반영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질문 날리시니까 네. 아 이거 한 달 안에 또 뭐 한 번 더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아이, 잠깐. 저희가 안도와 경계 사이에서 네.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위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반도체 네, 그 그쪽에. 지금 치포 관련된 이쪽에서 네. 한국의 운명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중국을 타야 되냐, 그 미국의 노선을 타야 되냐 예. 이거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고 이제 또 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미국 쪽으로 참여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험한 발언을 질문하시고 막 네. 위험한 대화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태에서 봐서 걱정인 게 네. 지금 아주 치사한 보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식품 기업들 뭐 이게 다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도 당하면은 중국은 또 뭔가 보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보복 많이 당했거든요. 네. 의무량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많이 네. 당했는데 또 무슨 보복할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또 배제하기도 못하고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목소리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경계 포인트가 하나 확실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하고 음. 다음 주제로 아, 넘어가는 예, 예, 게 답 없는 대화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의 달인이시군요. 네. 아니 최근에 그 인터넷 게임 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이 간만에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종목들 앞으로 좋아지는 건가요? 그 어떻게 여기 보시나요? 저는 이게 섹터나 뭐 테마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스타일 안에서 분류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베팅을 하는 진영에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유효하다면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한 비중은 지금부터 줄여가는 게 맞고 피해주들 대표적으로 성장주였잖아요. 얘네가 왜 피해주였냐라고 로직을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물가 안 잡히니까 중앙은행 금리 올릴 거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 올라가고 금리 상승은 성장주들 할인율에 부담이 돼 이러한 논리로 얘네들이 거의 때려 맞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보면은 올해 뭐 바이오는 모르겠지만 게임이랑 인터넷은 그냥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동안 매크로 단에서 받았던 주가 하방 압력들은 복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여기는 지금 담아도 괜찮다. 이렇게. 밸류 싸움이었네요. 네, 밸류 싸움이죠. 네, 그 고밸류였다가 지금은 그만큼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좀 저도 기관이나 외부 일정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성장주들 지금 가는 게 미국 금리 빠진 영향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다시 금리 튀어 오르면은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1월 달이나 네. 또 3월 달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밸류가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한 상태죠. 그만큼 이제 여기에 이러한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 발작 이런 충격은
그렇게 없을 거다. 높은 데서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미 좀 네.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네. 크게 옛날만큼 리스크는 좀 그렇죠. 적어 보인다. 발작이라기보단 그냥 긴축 두통 정도는 한두 차례 겪을 수 있겠는데. 긴축 두통. 네, 근데 발작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은 없나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뇌졸중은 죽는 거예요. 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 그런 건 있거든요. 푹 하고 들었다 바로 반등이 아니라 그렇죠. 됐다가 이제 진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바라보던 카카오와 지금 주가와 함께 바라보는 실적과 카카오를 보게 되면 그때 만약에 그 밸류를 샀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한 3배 더 사야죠. 네. 예. 네. 그게 손이 안 나가는 게 문제죠 지금. 그때랑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싼데도 손이 안 나가는 건데. 오늘 카카오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입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근데 1,700 뭐 70억 나오기로 했다간 뭐 10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예상 대비 뭐 하회. 다른 회사는 안 쓰고 뭐 이런 회사한테는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카카오에 제가 뭐 미련 두는 건 없는데 네. 네. 그냥 카카오가 카카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얼마만큼 성장입니까 이게? 네. 성장은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성장 하도 저희가 당하다 보니까 네. 성장에 대한 거 이제 모르겠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이게 많이 싸졌는데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죠. 이걸 지금이라도 가격은 싸졌는데 사야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의 단점이 그거 아닐까요? 내수의 한계. 네. 예, 이걸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대요. 언제?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오늘 이제 보통은 그런 회사들은 밸류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사람들이 아직도 믿는 건 이 2차 전지하고 태양광 이런 거잖아요. 네. 오늘 회자됐던 5단어가 있지만 그중에 구조적인 성장주는 제가 2차 전지하고 태양광이 보이는데 박원이 형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은 네. 2차 전지도 실적이 되게 좋고 태양광은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뭘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혹시 이런 종목 물론 2차 전지 한번 갔다가 온 거긴 하지만 아까 주도주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이런 애들 중에 성장주도 얘기하셨으니까 네. 주도주 안 나올까요? 혹시 이런 애들 중에서 네. 먼저 뭐 네. 고개들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 좀 네. 해주시면 그 주도주를 찾는 게 세상에서 제일 저는 힘들다라고 너무 생각- 중요하니까 네. 제일 중요하죠 사실. 보통 이제 거의. 주도주는 폭락장 이후에 나타나기는 반드시. 하죠. 예. 네네네. 그런데 과연 후보군들은 한번 뭐 짚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원래는 좀 자동차 쪽을 주도주로 봤었는데 자동차. 네, 요즘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그 바텀하면서 실적을 체크해봐도 그렇고 매크로 단에서도 체크해봐도 그렇고 얘네가 제일 좋아요. 진짜 딱 보면. 근데 주가에 좀 많이 이미 빨리 반영된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동차는 주도주 후보에서 한 2, 3위 정도로 되고 저는 그래도 꼽으라면 2차 전지 같아요.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다시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 근데 보통 갔다가 네. 장이 망가지고 장이 좋아질 때 옛날 주도주가 다시 돌아온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긴 한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약간 네.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보면은 2차 전지가 좋을 수 있는 그쵸.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 혹시?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새로운 아직까지- 주도주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정고점 회복하려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평균 계산해봐도 3년 이상 기다려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네. 한참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냥 베어마켓 랠리 내에서는 해볼 만한 승부처는 네. 2차 전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래 폭락 이후에 스타일이 바뀝니다. 시장의 스타일도 네. 바뀌고 주도주도 항상 바뀌어요. 그렇죠. 거의. 근데 이번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국 시장의 특성은 싸서 주가가 주도가 해서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뭔가 성장이 가미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다 깔아놨고 전기차 뭐 이것도 투자 막 하고 이런 상황에서 커가는 걸 그대로 반영하게 돼서 밸류는 물론 밀리 땡겨가죠. 그래도 이거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로봇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 로봇이 주도주라고 할 만한 이런 큰 게 될까요? 이게 보통은 너무 작으면 주도 잘 안 되는데 보통은. 대형 종목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거 이제 들으려고 가까이 간 건데요. 화내시는 줄 알고 뭘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아, 화내시는 건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둘이 하시죠. 예. 다 받아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세부 섹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시대가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와 함께 이제 커가는 섹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로봇 해봐야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은 다 갖고 다니시죠. 네. 예전에 그 핸드폰 전에 삐삐 갖고 있을 때 네.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가고 이거 시티폰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열고 쫙 빼는 이거 통화만 되는 거. 거의 붙여서 네. 다들 붙어서 했던 예. 나이대가 다 드러나시는 네. 거예요. 아니 저 수학에.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박물관에 거기를 지나서 PCS 지나서 핸드폰까지 오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이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네. 한 15년, 뭐 20. 십몇 년 걸린 것 같네요. 스마트폰 네. 처음 시작, 그러니까 핸드폰 첫 시작도 스마트폰까지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그 정도쯤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봇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생활에 좀 있다가 아우 야 그 로봇한테 애칭도 붙여줘야죠. 네, 그래서 하이 제리. 저기요, 저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네, AI인 줄. 네.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상이 생겼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불렀을 때 그러면 다가와가지고 친절하게 오늘 주인님 많이 힘드셨죠? 어깨도 좀 물러주고 그러면서 뭐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쑥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 이게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엔 10년 안 걸린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생각보다 또 성장이 빠르게 왔었을 때 또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UAM 이것도 지금 저희가 그냥 그림만 그려요. UAM. 네. 네. urban 네. 에어 모빌리티 뭐 네. 이거 예. 비행기 타고 그냥 택시 탄다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비행기 택시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 트리거가 돼서 하나씩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이면 프랑스 올림픽이죠. 그때 가게 되면 운행 시작한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에이 저 먼 얘기야 공상과학 얘기야 근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기 시작할 때는 이게 산업에 대한 변화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게 만약에 주도주가 되면 네. 그거를 보통 만드는 회사도 좋은데 네. 그거를 만드는 거를 부품 회사들이 더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STI랑 LG화학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에코프로빔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조족지혈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로봇가 되면은 로봇의 반도체나 관련 제어 기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이거를 얘기하신 걸 AI나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좋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그냥 무조건 로봇 덩어리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엔드 주도주는 네. 반도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돌아가서는 그렇죠. 네. 좀 길게 보면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치포 얘기하면서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한 좀 급만 조금 높았어도 네. 네, 이렇게 안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가 아쉽습니까? 시장 점유율 70%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치포 질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셨군요. 아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빅픽처네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네.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다들 네. 똑같은 대답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나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딱 내려주시는데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네. 지금 금리가 꺾이면서 성장주가 어쨌거나 네. 미국 나스닥은 엄청 올랐고, 네, 한국도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 추세가 그럼 얼마나 갈까요?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다들 너무 세게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룸들은 남아있다. 8월 달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8월 말에 그 잭슨 미팅 저희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부터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더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게 9월 달에도 뭐 소비자 물가랑 FMC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양적 긴축 2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 달에 475억 달러 시작했다가 이제 3개월 만에 2배, 950달러 늘었는데 이 효과를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금 연준도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연준 그 애틀랜타 연은에서 6월 말인가 하나 논문 나온 게 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그래서 그 내용이 양적 긴축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시장의 효과는 25bp 금리 인상 효과인데 이게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50bp가 될 수도 있고 75bp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9월 달에 전반적인 단기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이 금융시장의 자금 환경들을 체크해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저는 9월 달에는 오히려 9월 FMC나
네. CPI 이벤트보다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때 뭘 체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단기 금리들 위주로 단기금리. 체크를 해봐야 되고 금리가 네. 과연 얼마나 빨리 튀어오를지. 그러니까 아. 또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네. 뭐 10년물, 2개월물 말고 그 3개월물이랑 그다음에 10년물 이 금리차 지금 최근에 많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좀 복원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마이너스 영역으로 깊게 갈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매크로의 큰 변수, 특히나 지금 양적 긴축 계속 네. 예고해왔던 것의 그렇죠. 실행이 이제 막 해서 네네. 어떤 영향을 줄지 결과값이 나오는 때까지는 네네. 단기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 만약에 그때도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지나가면 어차피 이게 QT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만기되는 거에 받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인데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편안하다. 네. 그러면 이제 랠리입니까? 9월 그렇게 되면은 9월 달도 괜찮죠.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죠. 좀 매달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희는 그냥 뭐 매달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베이스 시나리오는 깔아놓고서 거기서 포지션 잡아놓은 다음에 그 이벤트가 지나갔을 때 틀리면은 수정을 하고 미세 조정하고 이 작업이 저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네. 또 약간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9월에 그럼 숫자가 조금 괜찮게 나왔다. 네. 이러면 네. 이제 경기 침체 얘기는 더 이상 걱정 안 하게 될까요? 기술적인 침체 이슈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소화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3분기 때 그 7, 8, 9 지표들 잘 나오면서 3분기 플러스를 반등할 것 같은데 이게 4분기가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산 하나 넘으면 또 나오고 또 네,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제가 느낌이네요. 20분선이라고 좀 보는 것도 저 배어를 약세론자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저희가 워낙 대인 것들도 많아서 체크를 좀 더 해야 되고 약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하에 연준은 떠나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필요해요. 거의 뭐 4개월, 6개월 이상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6월달, 7월달 두 번에 걸쳐서 150bp, 1.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7월달, 8월달 데이터들 바로 반영은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연말인데 이때 갔을 때 한 번 더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 우려 나오면서 침체 리스크는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3분기까지는 그 플러스 성장 나오면서 괜찮다라는 저는 전제하에 그래도 지금은 주식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좀 3분기까지 괜찮으면 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7, 8, 9까지 좋은 거고 그렇죠. 미국은 6월 중순부터 6, 7, 8, 9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6월 달하고 7월 달에 차트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월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밑에서 올라왔으니까요. 네. 월봉이 근데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면 확률적으로는 그 다음 달도 장대 양봉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월봉이 몇 달이 이어지면은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되게 많은데 네. 만약에 우리 위원님처럼 이렇게 잘해서 9월 달에 넘어가면 그럼 추세적으로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 9월에 뭐 GDP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만 보면은.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그 지표 의존적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마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이번에 얘기했을 때 그냥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디펜던트하다. 네. 한국 발음이에요? 네, 디펜던트. 예, 이거 하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네. 우리가 여기서 더 강하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속도를 줄일지, 아니면 지금 경로대로 갈지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표에 따라 달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러면 무시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성장주, 과도하게 빠졌던 성장주들의 베어마켓 랠리가 안도로 잠깐 나왔다면 네. 그게 안도감이 아니라 실제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점점 앞으로도 당분간 괜찮다. 라는 낙관적인 전제를 했을 때에는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네. 다른 주도주를 찾거나 또는 다른 섹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반등한 성장주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다들 불안한 산이 여러 개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투자자라면 네. 어떤 섹터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뭘 좀 가져가시겠어요? 어차피 앞서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2차 전지를 갖고 있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이거 지금 뭐 거의 뭐 좀 그 2020년 초기부터 했었던 분들은 지금 템버거가 아니라
한 뭐 30배 나신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 계좌에. 그래서 그냥, 아니, 저거 뭐 이번에 뭐 여러 사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렸어요. 2차전지 소재 쪽은.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거 일단은 뭐 주도에 대한 관점이 그대로 있고 그냥 이번에도 또 사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또 만약에 변화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은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수익 난 거는 팔기 쉬워요. 네. 요만큼 들어다가 새로 이쪽이 아닐까 싶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찔러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4분기 이후에 안 좋을 거면은 지금 주식 사는 게 아니라 팔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지금은 벌써부터 줄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4분기 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3분기 이후 지나면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그 예상 경로대로 안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포지션 정리해도 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좀 넘어서 네. 부터 정리해도 늦지 않다. 그쵸.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오르고 있을 때는 꺾이고 또는 데이터가 나오고 생각해도 늦지 그렇죠. 않는다. 네.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지수 라인 정도 생각하시는 마음에 담아둔 그 라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지수 전망은 원래 틀리라고 있는 거긴 한데. 원래 그렇죠. 예. 예. 뭐 상단을 일단은 그냥 올해만 놓고 보면은 상단 한 많이 가면 2,700 이 정도 네. 오, 생각하고 2,700.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많이 빠지면은 이제 전저점을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보시나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밴드니까 밴드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하단은 저는 그 바닥은 이미 6월 달에 확인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했으면 네. 그리고 오를 룸이 더 크면 사실 그럼 주식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를 룸은 지금은- 250포인트고 빠질 룸은 100포인트인데 네, 지금 그래서 제가 4분기 이후에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지금 주식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르면 정리해도 되지만 굳이 네. 안 오르고 있으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대표님 2,700까지 안 팔아도 될까요? 저희 저는 일단 포트 조정은 할 겁니다. 네. 2,550 넘어가서 2,550, 예, 2,650 네. 정도쯤 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더 간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여기 끌고 나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돼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보인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또 저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 되게 시니컬한 얘기 많이 나와요. 이제 베어랠리 끝이다, 뭐다 그러던데 뭐 또 데이터를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던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큐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네. 빠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네. 거기서 변동이 엄청 크게 나와요.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엔 미국 중심으로 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과연 견디고도 100포인트 더 먹으려고 그냥 가지고 있겠느냐? 저 자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미리 준비했다가 네.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좀 시장에 좀 시니컬한 반응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면 또 다시 또 저 밑에까지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저 밑에 또 그냥 두게 되면 다시 원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손에 못 쥐겠죠. 그래서 네. 항상 준비는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준비하자.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3부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한지영 위원님 네. 자주 나와주시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한지영 키움투자 키움 저기요. 투자래요. 죄송합니다.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의 책임 연구원님이셨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